방네 톡톡톡 매일 즐겁게 들어 행복한 생활 언제든 함께 나눠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 이곳에서 모두 만나요. 동네 방네 톡톡. 이웃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방송 구미에서 하나뿐인 마을 미디어 진평 숲속마을 이야기 채널의 동네방네 톡톡 진행자 김정락입니다. 동네방네 톡톡 1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주민 여러분,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나요?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법대로 하자. 이 말은 서로 합의가 어렵거나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법이라는 제3자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법대로 가면 자기 편일 거라는, 법이 내 편일 거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총 629만 1,467건입니다. 이 중 민사사건이 70.9%, 형사사건이 23.6%입니다. 629만 1,467건. 많은 편인가요? 법과 오늘 친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강주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강주호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회사에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법무법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이럴 때 자기소개한 거 외에는 맞아요. 자기소개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뭐 어디 모임 가서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불특정 다수분이 볼 수도 있는 곳에서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 저는 구미 인동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아스의 대표 변호사 강주호 변호사입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법과 지금 보면 친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법과 친하다기보다는 저조차도 법과 친해지고 싶은, 그리고 법의 선택을 받고 싶은, 왜냐하면 저희는 결과로 또 이야기하는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과 친해지고 싶고 저도 법의 선택을 받고 싶은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보다 법과 친하잖아요. 늘 법전을 펼쳐보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법전을 펼쳐보시는 거는, 펼쳐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요즘엔 다 PDF 파일로 보기 때문에 종이로 뭔가를 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 변호사업계도 AI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을 잘 다루는 변호사들이 업무 능률도 높고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그죠? 여기도 지금 아마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최근에 1년 동안 변한, 1, 2년 안에 변한 것들이 더 많고 사실 다른 업종도 그렇겠지만 법률 시장, 그러니까 이쪽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졌고 혹시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상재판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이제는 곧 다가온 현실이고 실제로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 사무실도 뭐 저희 인동에 본사는 메가박스에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을 제가 처음 개업할 때만 해도 2015년도에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처음에 이제 개인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무실을 법원 앞에 안 내고 왜 그냥 인동에다 내느냐 하는 걸로 가지고 되게 사실 그거 그때만 해도 되게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사기업에 있다 보니 왜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앞에 있을까? 사실 그거는 공급자주의,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한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기업에 있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거는 다른 여러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변호사님들께서 재판을 하러 가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신들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 이쪽으로 오시라.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수요자의 편의를 봐준 것보다는 네. 오히려 공급자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변호사들 숫자가 적고 귀할 때 네. 사실 지대 효과를 어느 정도 누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얘기가 좀 너무 훅 들어와 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지라 맞아요. 저 또한 뭔가 말을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어?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 이제 한 12년 정도째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예.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는 사람의 얘기인 거고, 맞아요. 들어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부족한지 예. 사실 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얘기 많이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재미없는 얘기를 많이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이면은 저 혼자 막 떠들어요. 근데 그게 어색해서 떠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럴 수도 있죠.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 2015년 개업하고 2015년. 그때 일이 많지 않을 때니까 그때 한번 가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가봤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바쁘신 모양이에요? 바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한 성장 속도에 있다 보니까, 성장세에 있다 보니 네. 직원들도 많아지고 책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가면 가는 거지만 네. 보이지 않는 철장 속에서 네. 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네. 못 갔는데, 다행히 이번 휴가들은 같이 있는 다른 동료 변호사님이나 직원들이 제 부재 중일 때도 잘 메꿔주셔서 네. 오랜만에 충전을 하고 와서 좀 많이 에너지가 다시 찼습니다. 그동안에 불안해서 못 가신 거 아니에요? 휴가를? 내가 빠지면 이게 돌아가겠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가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면 내가 갔다 오면 뭐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제가 대표기 때문에 자리는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네. 사실은 좀 제가 조직이 이제 커질수록 권한이나 책임 같은 것도 위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믿고 맡긴다는 그런 의식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난세의 영웅이 나고 네.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또 겪다 보면 능력치가 커지듯이 맞아요. 제 부재가 또 사람을 직원들을 키우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이나 그러신지 말씀을 잘하시니까 재밌네. 그렇습니까? 그러셨구나. 네. 우리가 보통 미디어나 영화에서 보면 변호사님 하면 그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눈에. 네네. 뭐 그 바쁘고 뭐 서류 가방 들고 양복 입고 막 법정을 막 뛰어다니고, 어떤 때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검사나 상대편 변호사랑 싸우고 뭐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네. 우리 뭐 기억에 남는 건 영화에서도 뭐 그런 대부분 모습인데, 진짜 그런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나요? 열심히 안 하는 변호사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이 드라마 속에서 열심히 하는 포인트랑 네. 또 실제로 열심히 하는 포인트는 좀 다르죠. 좀 차이가 있네요. 사실은 제가 이게 작은 마을 도서관에 나와가지고 출연을 하는 것도 네. 열심히 사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 네. 또 사실은 실제로는 뭔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하고 또 그 증거를 모으고 하는 과정이 가장 치열할 때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법정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는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서 보는 모습이지, 네. 사실 국민참여재판이라든가 특별하게 쟁점이 되게 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미디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일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대방 변호사랑 서면으로 서로 공방이 이루어져서, 아마 재판을 실제로 가보시면 이 뭐야 이렇게 시시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네. 사실은 일반인이 제일 갖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뭐 판결을 내릴 때 이제 재판장님이 뭐 가령 예를 들어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인데 사실 법봉을 그렇게 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김천 구미가 하나의 관할이거든요. 그렇죠. 김천법원. 네. 그러니까 구미 사건, 김천 사건들은 김천에서 한다고 보시면 다 처리하죠. 네. 물론 구미 사건들 중에서도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나 협의용 같은 경우에는 본곡동에 있는 시범원에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상의 건들은 다 김천에서 가기 때문에
김천구미 변호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돼? 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로 사실 뭐 친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다 얼굴이라든가 아시긴 아세요. 다 알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부분 그래도 보면 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는 게 아무리 친해도 일은 일이고 그렇죠. 변호를 맡았을 때는 내가 이 편을 위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한 뒤에 네. 끝나고 나서는 서로 뒤끝이 없는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고 나서 그럼요. 명렬하게 싸우다가도 끝나면 악수하고 포옹하고 네. 서로 유니폼 갈아입고 그런 맞아요, 거랑 맞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장점은 사실은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판결까지 안 가고 하면 딱 승패가 나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에 보면 조정이라든가 화해 공고 결정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는 지역 변호사끼리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한 번 더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로가 그죠. 네. 근데 변호사님 취미는 뭐예요, 도대체? 뭐 일하다 보면 취미 생활할 여유가 있나요? 이 질문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제가 취미를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네. 가끔씩 보면 저 아는 지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 강 변호사는 취미가 전화 받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사무실만 계셔요?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 나와서 모임을 왔는데도 전화 받는다고 한 30분씩 나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전화 받는 게 취미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사실 저를 위해서도 취미는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되게 많이 고갈되는 거고 그 안이 차지를 않거든요. 게다가 동료들이 제가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대표다 보니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내색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불안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기 힘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 변호사면 변호사가 왜 저래 하는 거기 때문에 제 행동 자체도 어느 정도 다 제약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20대처럼 그렇게 할 수 30대 없지. 중반처럼 막 술 먹고 뭐 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좀 취미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취미는 참 천편일률적이지만 뭔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서를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독서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취미하면 독서 썼잖아요. 어쩔 수 독서. 없는 독서와 그러고 났을 때는 수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도 일단 자고 일어나면 한 번 더 그렇죠. 차분하게 생각을 낼 수 있고 리셋이 되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이 정도까지 싸우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좀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취미는 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조만간 뭔가 취미를 하나 개발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는 글 쓰는 게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내왔어요. 서울에 있는 변호사인데 네. 그 책을 한 권 보내서 어느 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지금 보면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들이 약간 좀 무게감이나 신뢰감을 주는 영상 컨텐츠를 만드시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마 두 번째 시간이나 이럴 때도 법적인 얘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저는 사실은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재판을 할 때는 전문가로서 되게 전문가가 쓰는 용어를 쓰면서 하는 게 맞지만 일반인한테 설명할 때는 일반인의 수준과 관점에 맞는 거 그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되게 예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네. 편이에요. 네. 그러면서 상담을 할 때 일단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네. 제가 그 직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네. 제가 만약에 미용사라면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업을 하시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많이 드리는 네, 거가 제일 이해를 시키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설득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을 하는 거고 사실 사기 사건으로 오신 분한테 사기에 대한 법률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들로서 변호사가 아니었을 때 느꼈던 느낌을 네. 그 분한테 말씀드리면 훨씬 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심을 풀고 신뢰를 가질 수 있죠.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과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고 라포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거는 아마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같은 나라 사람 만나면 동질감이 느껴지듯이 그렇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한 3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잘해줘서 확실히 변호사님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오늘 우리 마을과 가까이 있는 우리 법의 얘기들 또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은 법의 얘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앞에 말했듯이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딱 붙어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붙어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은 왠지 어렵고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네네. 일반적으로 소송 사건에 휘말려 보면 이제 막 찾다 보면 야 이것도 있었구나 저것도 있었구나 이러는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건 법이 어려운데 변호사님은 법이 좀 재미있어서 쉬워서 변호사님 되셨어요? 사실 어떤 거지만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됐던 거에는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있는 편.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네. 그냥 그런데 법을 알면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는 게 법을 만들 수 있고 네. 제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고 하고. 폐지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있는 거죠. 물론 그 힘은 국민들이 주시고 그 지역에 있으면 지역의 주민들이 주신 건 맞지만 네. 근데 법을 잘 알고 다룬다는 거는 네. 사실은 힘이 생긴다는 거와 똑같아요. 네. 그리고 좀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뭔가 분석할 수 있는 틀이 하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되게 좋은 돋보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조차도 변호사지만 일반인이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모르는 법이라면 그걸 찾아보고 실제로 이 법이 현재 지금 유효한 법인가 그리고 이 법의 해석이 맞는가를 본 뒤에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또는 그 법은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그걸 판례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데도 저조차도 처음에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나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쉬워서 이 일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데 그 호기심에 있는데 그 사람을 분석하는 틀로서 좀 알겠지만 그 심리학도 있을 수 있고 인문학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걸 법을 택했던 거죠. 게다가 뭐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부모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좀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현상에 대해서 좀 뭔가 저건 어떻게 되는지 좀 호기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뭐 진로를 하면 돈도 좀 잘 번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녀분들이 뭔가 되고 싶은 거는 부모님의 약간 좀 뭔가 부추김 또는 세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때야 뭐 이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향을 많이 이제 수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뭐 듣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어떤 스펙트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네네. 이제 다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전공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한 법원 있잖아요. 최종적인 분석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한 끝까지 안 되면 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석틀 중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누구든 그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다 보니 설득도 사실은 그게 뭐 엄청나게 보면 편안하게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든 간에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힘이 있는 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틀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나 사람이나.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권력자에게 필요한 것이 법이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법은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 민법, 형법 아니면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에 관한 법률 법은 검색해 보면 권력자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 똑같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누가 먼저 아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죠. 네, 사실은 법이 그렇죠. 권력자에게도 보면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위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권력자들도 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증거가 있으면. 네. 중요한 건 증거가 있어야 증거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증거가 왜 지금은 이제 법이 많이 평등해지고 있다고 저는 평등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러니컬하지만 핸드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증거를 확보하기에 너무 좋은 도구란 거죠. 녹음, 사진, 녹음, 동영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의 그 뭐 숨겨진 부분 아는 것도 핸드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맞아요. 보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네. 그걸 복구를 해버리면 내가 뭐를 검색했느냐가 모든 게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나오죠. 사실은 엄청나게 보면 사실 보면 법은 똑같았어요. 네. 그냥 있는 법이었어요. 근데 네. 그걸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를 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네.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사실 보통 일반 대중과 조금 더 억울하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똑같은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그렇지. 그 법을 찾아보니까 늦지. 이미 늦고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약간 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권력자들은 탈법의 방향과 법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법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 잡히는 거지 웬만해가지고. 네네. 그 대부분 잡히는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실수로 잡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이 됐다든지 우연히 찍혔다든지 이런 어떤 삶의 자취들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지. 권력자들은 이미 알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비켜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런 영상이나 앞으로 제가 촬영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 대중들도 내가 이런 거죠. 예전에 여자분들이 은장도 하나는 들고 다니듯이 네. 실질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이 정도는 진짜 만약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영어 수학이나 그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공부, 비즈니스 공부나 법 공부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따질 수 있어요. 요즘에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런 것들도 아르바이트생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와 뭐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실제로 보면 알바생들이 점주를 통해서 자기의 못 받았던 수당이라든가 뭐 퇴직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요즘 하죠. 그게 올바른 건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든 아마 100%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든가 100% 완벽한 없죠? 정책은 그럼 있을 없는 수 것처럼 없죠. 네. 그 부작용은 어떤 거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감수하고 가느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내 권리 내가 챙기는 게 맞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변호사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와닿는 말은 뭐냐면 권리 앞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거든요. 권리 앞에 잠자는 자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그건 내 권리가 뻔하게 있는데 그걸 내가 챙겨 먹지 못하면 그냥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챙기지 않는 사람은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권리인데도 내가 안 챙기면 침해까지 당한다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맞습니다. 내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것 떠나서. 네, 그거는 진짜 요즘 그래도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기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기성세대와 MZ세대에 끼인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잘 챙기는 건 맞는데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아야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손해가 될지어도 사람을 얻는다든가 장기간의 관점에서 그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단기간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는 별로 좀 인생의 선배나 형으로서 오빠로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네. 근데 자기 권리를 챙기는 거는 네. 오히려 MZ 세대들이 잘하는 부분이죠.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MZ 세대가 의뢰해온 사건이 있습니까? 보통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어느 선배가 이런 거 사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대 때는 당연히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납됐던 거. 뭐 우리 으쌰으쌰하면서 러브샷도 하고 네. 또 뭐 맞아. 어깨 동무하고 막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신입사원한테 뭐 누구 씨 주말에 등산이라도 갈까 이러면 네. 저도 그런 세대인 것 같고 그러면은 누구랑 약속이 있어도 네. 취소하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안 하죠.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어서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렇죠. 달라진 세상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세상이 맞고요. 달라졌어요. 네네. 달라졌고 요즘에는 또 뭐 회식도 잘 안 한다 그러고 대부분이 예. 자기 주관이 뚜렷이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저도 예.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바뀌는 걸 백시킬 수는 없다면 없죠. 바뀌는 걸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터주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가진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우리 저 대본하고 상관없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딴 게로 계속 네.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1부를 그냥 여기서 네네. 마치고 또 2부에 더 재밌는 얘기 네, 그렇게 사건에 하시죠. 관한 네. 얘기, 법률에 네. 관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네. 3분 정도, 3부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어떻습니까?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동네방네 톡톡 얘기 나눠 보시고 또 우리 마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동네방네 톡톡을 제가 네이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동네 소식 해가지고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사실 그때는 관심이 진행하시는 분이 목사님인지 모르셨으니까 네네. 몰랐으니까 네. 그래도 좀 재밌게 한다. 네. 청취자들이 생각보다 또 꽤나 있구나 네.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개인 채널도 계속 늘어나가지고 소소한 스몰 토크나 지역 내 지역에 가까운 얘기들을 우리 하고 얘기. 왜냐면 사실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는 체감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맞아요. 대의를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냥 우리 사는 거 그래도 해야 돼요. 대의를 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 그냥 이건 제 사견이지만 모든 사람이 대의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 보면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과 물꼬를 터주는 사람들은 그걸 뭐 중요하다 나쁘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장찬 사람, 뭔가 책임지는 장이 붙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대의 명분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소중한 가정, 뭐 알겠죠, 마을 이런 걸 지키지 못하고 다 뭐 큰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뒤에도 말이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의사,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직들이 마을에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보통 요즘에 내국인들은 다 수도권 쪽으로 서울 수도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맞아요. 인재가 되게 유출되면 마을은 누가 지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톡톡이 좋더라.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네방네 톡톡은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연락이 안 오네.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가슴 뜨겁게 이웃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게스트 강주호, 시그널 음악 김주형, 촬영 김미승, 제작 멘토 박지아, 그리고 MC 김정락이었습니다. 여기는 진평 숲속마을 작은 도서관입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